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정지역 후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이런 각각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지인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라든지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뭐 이런 생각 정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결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의 신호를 보고 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측은 해볼 수 있죠. 재미삼아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예측이 맞다, 틀리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는 같이 한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사실 경우의 수를 많이 하면 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이렇게 했지만 다주택자라고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보면 이런 분들은 집을 더 사는 것은 일단 보류하겠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집이 지금 두 채, 세 채 있는데 또 집을 사겠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잠시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집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주택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그 혜택 기간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기준집을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 잠시 멈추겠네,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다 이거죠. 오랫동안 멈추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주택자분 같은 경우에 비과세 혜택 기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되나,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두 채 있는데 기존주택과 새 주택이 여러가지 삶의 질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동급이다 이거죠. 이런 분은 기존주택을 비과세 기간 혜택 기간까지 살다가 기존주택을 팔고 이사를 더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로 하나의 집을 샀는데 기존주택은 팔 생각이 없고 새로 산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난처하겠죠. 자, 2주택자도 마찬가지고 3주택자면 내년 6월 전에 한 채를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세금 부분에서 좀 아시는 분은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 되면 중과가 더 많이 붙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사실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도 속 시원한 대답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무사 분들도 여러 전공 분야가 있는데 사실 양도세, 최근에 세금 관계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 양도에 대한 상담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보고 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는 게, 양도소득세과에 전화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버텨보자 이런 생각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텨볼까라는 기제에는 곤불 10년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버텨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것이 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규제도 없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때 되면 규제가 없어지니까 특히 양도소득세나 세금 부분이 상당수가 없어질 거다. 과거의 학습 효과로 이런 거를 학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버텨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가면 그렇지만 청년들이나 20대, 30대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10대겠죠. 10대들에게도 정리를 해볼까? 아니면 20, 30대 나이 자녀에게 정리를 할까? 세금을 내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 괜히 이걸 팔아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클 때 집을 내가 서포트 해주려고 하니까 그때는 집을 못 살 수도 있다 이 가격으로. 그러니 차라리 정려세를 물고 자녀한테 정리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조정지역 시행 후 매도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은 많이 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버티고 말지는 그 다음 생각인데 일단 세금은 아깝다 이거죠. 세금은 더 낼 생각 없다. 근데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르겠다 이거죠. 골치만 아프다. 그래서
좀 천천히 생각하자.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적진을 안 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자, 세금만 이렇게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좋긴 한데 다주택자라 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세금만 많이 나간다 그죠? 그래서 세금만 인플레이션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아파트가 두 채, 세 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만 당장 지금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나간다. 그래서 세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또 몇 년 뒤가 있으면 지금 뭐 화이자, 국제 다국적 제약이었습니까?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90% 이상. 사실 90% 이상 하면 상당한 거죠. 보통 독감 백신도 뭐 40%에서 60%입니까? 그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되는데. 화이자에서 지금 만들었다는 그 백신은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봄, 내년 이맘때쯤 되면 상당수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렸던 그 자금들이 이제 뭡니까? 통화 유통 속도나 이제 통화 성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돈이 회전할 겁니다. 잘 돈다 이거죠. 그래 되면 자산의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건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감정받고 그럼 무주택자분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맞습니까 순수가 무주택자분 드디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드디어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믿어왔던 다크라이트부터 해가지고 과거의 대인시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이제 드디어 맞아 떨어질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역시 나는 똑똑해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조정지역이니까 말 그대로 조정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정이 조금 오는 것보다는 이왕 오는 거 폭락하면 좋겠다. 그래서 폭락하면 그때 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건 생각입니다. 그렇죠. 생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걱정도 합니다. 막상 보니까 기존에 규제가 없던 지역은 조정지역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기존에 투기과열지구가 벌써 규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다시 추가 지정된 예를 들면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인데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추가 지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응이 좀 시큰둥할 수 있죠. 세금 더 내는 거 외에는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취득할 때 대출은 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취득록세와 양도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가 더 많아지죠. 물론 보유세도 더 많아지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곳은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살짝이 든다. 근데 신문을 보니까 지금 뉴스 보니까 코로나가 재유행인데 실물 경기도 어렵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 3차 대유행을 한다는 이런 언론 매체의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화이자가 지금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미국에 올 연말까지 뭐 2,000명만 분 확보되고 실제 대한민국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실물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3차 대유행으로 인해가지고 자영업자는 더 어려울 거다. 그럼 폭락 오면 그때 살까? 자, 이런 생각도 해볼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스스로 살 때가 되었다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무주택자는 언제라도 한 채는 구매하라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대출은 막히고 이제 걱정이 된다 이거죠. 살 때가 왔다는 느낌은 드는데 신용대출이 이제 막히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어쩌나 이런 걱정도 할 겁니다. 근데 매수 신호는 뭔지 이게 궁금하죠. 과연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매수 신호는 뭘까?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언제 어디를 사지? 자, 이 생각이 이제 들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적은 것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뭐 카페나 제 생각도 있고 뭐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간혹가다 저한테 있죠. 메일을 보내시거나 뭐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이 아파트 사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이제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 아파트를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래 물으면 조금 그러면 괜찮은데 아파트 사야 됩니까? 아파트가 지금입니까? 뭐 대구, 부산 어디를 산단 말입니까? 대구를 산다 하면 어느 구를 특정 구면 거기 무슨 아파트를 사야 될지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의 생각도 구체적일 수 있고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좀 명확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에 있죠.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를 왜 사야 될까? 어디를 사야 될까? 무슨 아파트를 사야 될까? 그것도 모르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주택자는 어떨까? 1주택자. 자, 조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갈아탈까? 이건 뭡니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이 비조정지역, 그러니까 비규제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은 조정지역이 됐으니까, 자, 거기 가격이 떨어지면, 자, 조정지역으로 내가 갈아타볼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면, 조정지역 아파트 사면 실거주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도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좀 떨어지면 투자로 사놓았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뭡니까? 매수하고 나서 실거주를 해야 되죠, 이제. 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각 드는 게, 조정지역 내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조정지역이 되면 조정지역인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지면 기존에 내가 비규제 지역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탈까? 이게 이제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만일에 조정지역 내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주택을 지금 만약 국민평에 살고 있다. 그럼 이것을 갈아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어차피 나는 집은 한 채 이상 사면 안 된다고 평생 신앙처럼 생각하신 분, 주입니까? 아파트 가격 올랐다고 하면 이러면 하죠. 1주택은 올라도 내려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아파트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똑똑한 바보다. 똑똑한 바보다. 제가 볼 때는 바보 중에 바보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똑똑한 바보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특정 구 내에서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 이거죠. 학군지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요 말이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학군은 별 의미가 없다. 쉽게 말해서 아이가 대학교 입학을 했다. 그러면 1주택이라도 올라가는 아파트와 내리는 아파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1주택인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럼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노후가 거의 해결된 겁니다. 근데 1주택인데 아파트가 오르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뭔가 하면 지금 보는 나이가 55세인데 아이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대학교를 입학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의 만일 한 15억 정도 한다. 예를 들면 투기가를 주고 나는데 그럼 15억 하면 뭡니까? 이것을 팔고 비규제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돈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한 5억짜리 아파트만 사도 있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이상으로 좋은 아파트 자체로 봤을 때 그리고 주위에 뭡니까 자연 경관 이런 거 봤을 때 15억짜리를 5억짜리로 갈아타더라도 현금 10억이 남는다. 그렇죠. 현금 10억 가지고 뭐 상가를 사시든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사시든지 하면 일단 거기서 월세가 나오죠. 월세가 나옵니다. 아니면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5억짜리 아파트를 뭔가 뭐 55세부터는 뭔가 하면 뭡니까 자기 직장이 사실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해가지고 매달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후가 다 해결된 거죠. 그래서 1주택은 올라도 내려도 똑같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소리다. 바보 같은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혼돈의 시기에 결론은 뭔가 하면 사실 이거죠. 팔까 버틸까, 팔까 말까. 근데 말까가 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버티냐 아니면 기회를 보면서 팔지 말지를 또 생각하느냐. 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특정 시간대로 봐서는 타임라인에서 시간대로 봐서는 팔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지만 지금 파는 거와 팔지 않는 경우, 팔지 않는 경우는 다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뒤에 팔까, 버틸까, 뭐 또 다른 기회를 생각해 본다 이거죠. 하여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살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주택자든지 아니면 1주택자인 경우에 자, 살 것인가, 아니면 자, 사는 것을 보류할 것인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보류한다 이거죠. 아니면 지금 사는 것을 조정지역에 사는 것을 포기할 거냐,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기회를 엿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6월 전에 팔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파시는 분은 자, 기회를 엿보다가 내년 6월 전에 팔 생각을 하겠죠. 6월 이후에 팔게 되면 일식 1가구 2주택은 과거에 구매하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뭡니까 6월 전에 팔아야지만 양도세 중과를 덜 맞죠. 6월 이후 팔면 양도세 중과가 더 플러스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6월 전에 법인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팔자 뭐 이런 분이겠죠. 근데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법인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자, 요거는 팔자 쪽이고, 자, 팔지 않겠다라는 분은 이제 이런 거죠. 아, 모르겠다.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그러면 그 학습 효과의 기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의 심리가 이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제되면 그동안 낸 보유세, 보유세보다는 이득일 거다 이거죠. 언젠가는 해제가 된다. 언젠가는 해제가 된다. 해제되면 그때 팔면 뭡니까? 세금이 훨씬 줄어들 거다. 그러면 만약 그게 3년 뒤에다, 5년 뒤에다. 그럼 5년 동안 내가 보유세를 냈는 금액보다도 5년 뒤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더 클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못 먹어도 거다. 앞일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계속 가겠다. 또 어떤 분은 뭔가 하면 때를 기다리며 시장의 신호를 보고 그때 생각하자. 이럴 겁니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보면 역사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상당수 부를 거머쥐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근데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정 지역이 되는 지역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많이 되죠. 관심이 많이 됩니다.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투유관지구와 조정지역 두 가지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쉽사리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저도 뭐 알겠습니까? 불인인데 다들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가지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의 생각을 한번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